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시켰죠. 이에 영어 내실화 방안을 내놓는 등 대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막상 내년 상반기에나 시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1, 2학년생에 대해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를 계기로 영어 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방안 실행이 내년 상반기에나 시행될 예정이어서 뒷북 행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학교 영어 교육 내실화 추진 자문단을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학교 영어 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러한 내실화 방안에 원어민 보조 영어 교사 확충과 해외 학교와 원격 화상 수업 등의 방안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어민 교사는 2013년 7,790명에서 2015년 3,260명으로 반절 가까이 준 상황입니다. 그 당시 교육부는 원어민 교사 감축에 대해 예산 부족과 일선 교사의 영어 능력 함양으로 영어 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연 교육부는 입장을 바꿔 원어민 교사 확충과 원격 화상 수업 등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는 실질적인 내실화 방안이 나와야 책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인 청년드림이 국가사업으로 확대됩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회의에서 범부처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의 대책이 소개되고 청년 일자리 중심의 상반기 추가 경정 예산 반영이 확정됐습니다. 광주 청년드림은 행정안전부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에 포함돼 전국 지자체로 확대, 국가 시책으로 발전합니다. 올해는 일 경험과 구직 수당을 포함한 고용 지원 정책과 금융 복지 등 비고용 정책을 종합해 광주형 청년 보장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남원 지역 청소년들은 여가 문화 생활을 즐길 곳이 부족했는데요. 오는 6월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될 예정이어서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 지역 청소년들의 수건이던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이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면서 이르면 6월께 개관될 예정입니다. 동충동 옛 시청사 부지에 들어서는 청소년 수련관은 총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약 2,600제곱미터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수련관 안에는 체육활동장과 실내 집회장, 북카페, 댄스 연습실, 밴드 연습실, 프로그램실 등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마련됩니다. 시는 앞으로 청소년이 원하는 수련관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 설문조사, 청소년 관계자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청소년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되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군산시 초중고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급식용 농산물 생산단지 근처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려 하자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북 지역 시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학교에 납품되는 급식용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려 하자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북 지역 14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13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측에 산곡리 대광 레미콘 공장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 재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설립 허가 여부는 이번 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자치분권 개헌 추진본부가 지난 17일 자치분권 개헌 국민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6.13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마를 앞둔 예비후보들이 대거 집결했습니다. 우선 3선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여기에 도전장을 내는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참석해 개헌을 주제로 정견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인천시장에 도전하는 박남춘 의원과 홍미영 전 부평구청 등도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 개헌은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헌 논의가 지방자치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점점 취업난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창업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육성 정책들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새로 생긴 법인이 만 41개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과 대조적으로 창업은 지난 1월에 생긴 법인이 만 41개로 역대 최대 기록을 낳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창업 열풍 속에 젊은 층의 창업 열기 등이 원인일 것이라고 중기부는 분석했습니다. 중기부는 2011년부터 선도대학을 선정해 창업지원단을 통해 대학생 창업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창업동아리는 창업교육과 멘토링, 한 해 최대 500만 원의 지원 등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동아리를 통해 기업으로 발전한 전북대 홍현우 학생은 마카롱을 제조 판매하는 1인 기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월 200에서 3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이 발목을 잡기보다는 이런 동아리나 기업 지원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날개가 되어주지 않았나. 졸업 후에는 이제 공장을 임대하고 제조를 하고 카페를 통해서 또 3D 프린터 기업을 운영 중인 장광현 학생도 작년 7월부터 12월 6개월간 2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대학은 창업 동아리뿐만 아니라 창업 친화적 학사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와 남원 서남대 폐교 등으로 전북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이와 관련해 전기 상용차 기지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라북도 현안에 대해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GM 공장은 전기 상용차 전진기지로 회생시키고 남원 서남대 폐교 문제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GM과 조선소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대체 정책으로 전기 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기반 전진기지를 정부로부터 얻어내는 일을 목표로 삼고 남원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책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함으로써 남원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하겠다. 송 지사는 이날 지역 현안 대응 방안을 밝힌 후에 전라도 천년 사업, 세계 잼버리 대회, 전국체전 같은 평상 업무도 비상 업무와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정부가 위기 아동을 예측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구축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지난해 전북 전주시에서 친부의 학대로 숨진 고준희 양 사건은 온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18세 미만 아동의 장기결석과 예방접종,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빅데이터를 종합해 위기아동 보호망 강화에 나섰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발견된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아동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신고하게 되고요. 상담 후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 판단되면 복지 서비스 등 양육 환경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65세 미만 전남 여성 고용률은 전년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56.9%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또 전남 인구 유출과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로 상용직 비율도 점차 줄고 있어 인구 절벽이나 고용 절벽 시대에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남 창원시가 관내 고등학생 및 학부모 800여 명을 대상으로 다 함께 소통하는 교육 어울림, 내 아이 진로 진학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7일 창신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콘서트는 입학 사정관과 함께하는 내 아이 맞춤형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요소나 내 아이를 돋보이게 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 등 평소 학생과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직접 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제공됐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복지 차량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죠.
2019년까지 전국 읍면동의 사회복지 공무원의 방문, 상담용 전용 차량을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는 16년에서 17년에 걸쳐 1,814개소 읍면동의 복지 차량 보급을 완료했고요. 올해는 847개소 읍면동에 추가 보급합니다. 또 내년에는 441개소에 추가 보급이 이루어지면 전국 모든 읍면동의 사회복지 공무원은 전용 복지 차량을 이용해서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재해구호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이재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지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재해구호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재해구호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모를 실시해 인프라 확대에 나섰는데요.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 대상, 교육 과정, 교육 내용 등을 작성해서 응모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